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일어난다면 연금액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들까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에는 보험료를 4%로 단계별로 4년에서 16년 동안 인상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송을 하기 전에 그동안 몇 편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돼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노령연금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높아질 때만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보험료,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인 상태라면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료 인상에만 부담이 좀 가중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안에는 소득 대체율이 2% 상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혜택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고요. 연금액의 향후 65세 이후에 연금액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월액의 4%를 추가 부담한다. 기존에는 9%인데 4%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4%더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면 4만 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장 가입자라면 절반 2만 원을 더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득 대체율이 그대로라면 40% 그대로라면 연금액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만 약간 올라가고요. 받는 연금액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좀 개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소득 대체율이 2% 상승하기 때문에 연금액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참에 국민연금 연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연금이라고 한다면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물론 나중에 연금액이 미래 가치다 보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라서 굉장히 형편없는 금액으로 전락될 수는 있습니다. 연금의 산출 방식은요, 기본이 이렇습니다. 2.4 곱하기 A 플러스 0.75B의 기간, 그리고 계속 더하기를 하는데요. 1.8, 1.5, 1.845,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급기야 2028년도에는요, 1.2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산출식은 20년 기준이다 보니까요, 40년이라면 곱하기 2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A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이 되겠고요. B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 자신의 평균 보수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전에 조금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평가율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잡아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무려 2.4라고 하는 상수를 썼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70%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8을 썼고요. 소득 대체율은 60%고 2008년도부터 개혁이 일어나서요. 1.5부터 시작되면서요. 소득 대체율은 50%죠. 매년 0.5%씩 감소되면서 2028년도 이후에는 상수는 1.2고요. 소득 대체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현재 소득 대체율은 42%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소득만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40%라고 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자기의 평균 보수월액의 40%라고 하는 연금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다. 그랬을 때 40년을 냈다면 나중에 연금액은요. 300만 원에 40%, 1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출식은 1.2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40년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가 평균이 300이고 자기가 평균적으로 600을 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1.2 곱하기 300 더하기 600, 900을 곱한 것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160만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매월 18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B가 300만 원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14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600만 원인 경우 연금보험료 만약에 9% 하면 54만 원이고요. 300만 원일 경우에는 27만 원, 2배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9%가 아니라 13%로 4% 뛰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내야 되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요. 부의 재분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이 좀 작은 사람들이 수익률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낸 돈은 반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어떻습니까? 67% 정도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보험료 4% 인상을 추가적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600만 원 대상자는 매월 24만 원을 더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대상자는 12만 원을 더 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50% 지원받죠. 그러다 보니까 600만 원 대상자는 매월 12만 원 내고요. 300만 원 대상자는 매월 600만 원 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 보수월액인 사람은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4만 원 부담을 하는데요.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나.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는 2만 원만 더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그 기업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은 좀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된다면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기금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단기간 내에 4년 동안에 급속도로 인상시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대 간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성세대는요, 엄청나게 많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세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 지금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좀 더 그 고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린다면 국민연금액이 정말로 작아지는 것일까요? 형편없어지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연금은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상품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허접한 연금보험 판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가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연금보험은 높은 사업비로 어떻습니까? 10년 납인 경우에 8년에서 10년 돼야 원금 나옵니다. 공시이율 같은 경우. 더 떨어진다면 12년, 1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조하니까 복리효과하고 비과세 효과는 정말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정말로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30년, 40년 뒤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요. 미래 2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40년 뒤 건이거든요. 물가상승률로 할인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껌값에 불과하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절세 전략을 통해서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청하시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하시고요. 특히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저축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등을요.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킨다면요. 그래서 은퇴자산이나 자산관리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수천만 원, 수억 원, 그 이상 수십억 원의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절감 및 그다음에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기의 목적,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왜냐면요. 연금보험이 개혁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18세가 47년 동안 매월 55만 5,300원을 납부하게 된다면요. 65세 때는 현재 가치로 216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손익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이펀드는 3억 1,319만 원입니다. 하지만 65세 때 미래 가치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 적용 시 1,139만 원 받거든요. 100세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요. 97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97억 6,627만 원 받죠. 부부인 경우에는 195억 원을 받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낸돈 대비해서 31.18배고요. 3,118%라고 하는 엄청난 환급률, 수익률을 자랑하죠. 그리고요, 50% 지원받는 사업장 가입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낸 돈은 1억 5,660만 원에 불과한데 97억 6,627만 원 받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수익률은 62.36배, 6,236%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4% 추가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료는 부담해야 되겠죠. 매월 80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16만 원 받겠죠. 그래서 손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입한 돈은 4억 5,238만 원인데요.
65세 때는요, 미래가치로 1139만 원, 그 다음에 100세까지 97억 이상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21.58배, 2158%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죠. 그리고요, 50% 지원받는 사람은요, 낸돈은 2억 26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97억 원 이상을 받는다면 43.17배, 4317%의 수령을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황금률 수익률이 아닐 수 없죠. 근데 100세가 아니라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요, 120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요, 10,000%가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10,000%, 몇만 프로 되겠죠. 자, 국민연금 개혁은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미루게 된다면 장년층, 기성세대는요, 정말로 달콤한 체리 피킹만 하고요. 나머지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청년 세대가 엄청나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희생이 따르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요, 어떻습니까? 장년층들이 좀 더 희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전히 노후 준비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등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험료가 상승된다면, 인상된다면 또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혜택으로 인해서 보험료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고, 오히려 투자를 잘한다면 더 많은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바로 이것이죠.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고 그것을 매년 투자하게 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0% 지원받는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인 경우 베네핏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 인상으로 소득공제액이 증가하겠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55만 5,300원 납입 시 기존에는 333만 원 지원을 공제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4% 인상 추가됐기 때문에 481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소득세율 26.4%인 사람은 매년 127만 원, 소득세율 한계세율 49.5%인 사람은 매년 238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47년 동안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환급액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47년 동안 4% 투자한다고 했을 때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1억 6,884만 원 모을 수 있고요. 49.5% 대상자는 3억 1,641만 원을 모을 수 있는데 이 돈을 지속적으로 100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6억 6,625만 원, 12억 4,858만 원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료 4% 인상으로 인해서 소득공제, 연말정산액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 투자하게 된다면요.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3억 원 이상, 49.5% 대상자는 거의 6억 원 가까이 받게 되고요. 100세까지 투자한다면 각각 23억 5천만 원, 44억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익을 비교한다면요. 총 추가 납입한 금액은 1억 3,920만 원인데 50% 지원받으니까 6,960만 원만 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추가 부담보다 소득공제로 환급받고 그것을 투자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정말로 온몸으로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베네핏은요. 자영업자 100% 부담하는 사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666만 원 소득공제 받다가 보험료 인상으로 962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6.4% 세율 적용 대상자는 254만 원을 매년 받을 수 있고요. 환급. 그 다음에 49.5%는 476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4%로 투자했을 때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3억 3,768만 원, 49.5% 대상자는 무려 6억 3,282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100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3억, 그 다음에 24억, 25억 가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6% 투자하게 된다면요.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6억 원 이상, 49.5% 대상자는요. 11억 원 이상을 모을 수 있고요. 100세까지는 각각 47억 원, 8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보험료 인상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연금액은 그대로지만요. 부담은 좀 더 가중됐지만 환급액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하고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부액은 1억 3,920만 원인데 받는 돈, 연말정산 투자해서 거의 뭐 88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요, 정말로 쌍수 들고 보험료 4% 인상에 대해서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라면 당당하게 당연히 먼저 내는 그런 어떤 어른다움을 보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득공제 받는 것이고요. 요번에 4%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베네핏 그것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로소득자 50% 지원받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매년 333만 원 소득공제 받다가 481만 원을 받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더 받게 되겠죠. 약 150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26.4% 대상자는 매년 3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49.5% 세율 적용 대상자는 7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는 65세 시점에 5,184만 원, 49.5% 대상자는 9,705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투자한다면 각각 2억 원, 3억, 거의 4억 원 가까이 모을 수 있고요. 6%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26.4%는 65세 시점에 9,400만 원 이상, 49.5% 대상자는 1억 7,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투자한다면 각각 7억 원 이상, 13억 5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추가 납부액 1억 3,920만 원에 50% 6,960만 원 내고서요. 사업장 가입자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환급받고 투자해서 더 많은 금액을 자산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더 내서 소득공제 받는 자영업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자기가 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66만 원 공제받다가 그 보험료 인상으로 962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300만 원 가까이 더 공제를 받죠. 이러다 보니까 26.4% 세율 적용 대상자는 매년 78만 원, 49.5% 세율 대상자는 매년 146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 투자한다고 했을 때 26.4% 대상자는 65세 시점에 1억 원 이상, 49.5% 대상자는 2억 원 가까이 모을 수 있고요. 각각 100세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 5억, 4억 원, 그다음에 거의 8억 원 가까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6% 투자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겠죠. 그 26.4% 대상자는 1억 8,800이고요. 65세 시점에 49.5% 대상자는 3억 5,200입니다. 100세까지 투자한다면 26.4% 대상자는 14억 이상을 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9.5% 대상자는 27억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납부액이 1억 3,92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연말정산 환급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산을 운영해서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4% 인상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비록 연금보험료 부담은 4% 늘었지만요. 연금액은 그대로지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4% 인상에 대해서 기회를 편성해서 허접한 연금보험을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속아나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 연금보험은 무조건 판매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주도 20년 전에요. 벌써 종신보험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한테 좋지 않거든요. 정말로 고객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그 절대로 이런 상품 팔면 안 되겠죠. 그래야 국민과 가입자, 소비자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는 정말로 신뢰하는 소비자를 사랑한다면요. 연금보험 가입으로 그들의 노후 생활을 망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요.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990년대 것 말고요. 확정연금 7.5%, 그다음에 유배당 상품 말고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연금보험을 권유하는 사람하고는요. 정말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관계없습니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후 준비하고 자산 관리를 망칠 수 있는 상품을 권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야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개혁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은 어느 정도 있고 연금액은 그대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그 연금액을 말씀드렸고 보험료 부담을 하지만은 소득공제로 인해서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재산 효과도 노릴 수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기꺼이 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